7번째 챕터는 환자 안전과 관련된 전문직업성 딜레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도입부입니다. First do no harm 이라는 이 네 단어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결정과 행동이 iatrogenic harm, 즉 의인성의 어떤 위해를 발생시킬 잠재력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 가능한 혹은 설령 예방 불가능한 과오에 의한 것이든 혹은 의도적으로 안전한 어떤 프로시저 절차를 위반한 것이든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iatrogenic maltreatment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은 여러 가지 전문직업적 차원들과 악행금지의 윤리, Ethics of Non-Maleficence라고 되어 있는 악행금지 윤리와 뒤엉켜 있는데, 그래서 환자 안전과 관련한 사건을 보건의료 전문직은 사회적, 전문직업적, 법적으로 보고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서술하면서 이 책의 도입부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환자 안전과 관련된 여러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고 보건의료 근무 현장에서 환자 안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어서 학생 그리고 수련생들이 언급한 광범위한 환자 안전 관련 딜레마를 살펴보고 학생들이 어떻게 이러한 과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오에 대해서 어떻게 순응하거나 저항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계 학생과 수련생이 임상 현장에서 비록 학생과 수련생의 어떤 위치이지만 환자 안전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의 저자들은 논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환자 안전 혹은 그와 관련된 여러 용어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안전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자면 환자 안전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회피 가능한 실수와 부정적 효과를 예방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영어 원문은 아래에 같이 실어두었습니다. 환자 안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혹은 여러 가지 정의가 대체로 동의하는 지점은 환자에 대한 예방 가능한 위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예방 가능한 위해를 최소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떤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치료의 실패나 과잉 치료도 환자 안전에서 다뤄야 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하고, 혹은 또 연구자에 따라서는 예방이 아니라 감소, 리덕션,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한 환자 안전의 개선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예방보다는 점차적인 감소 그리고 개선을 강조하는 설명으로는 이러한 것이 있겠습니다. 최적의 환자 성과, 페이션트 아웃컴으로 이어진다고 알려진 베스트 프랙티스를 활용함으로써 보건의료 시스템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행위를 축소 그리고 완화하는 것이다 라고 환자 안전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에 대한 이슈에는 환자에 대한
직접 케어, 이미디에이트 케어뿐만 뿐 아니라 실수의 인정, 그리고 실수에 대한 사과,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더 폭넓게 보건의료 팀 수준에서의 어떤 개선을 하는 것까지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환자 안전이 다룰 수 있는 어떤 영역이 되겠습니다. 환자 안전에 대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의 내지는 설명을 살펴볼 때 흥미로운 점 혹은 이게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환자 안전에 대해서 개인 수준의 실수만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환자 안전에는 개인의 실수 외에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직적 측면 혹은 이러한 이유로 발생하는 사고와 위반, 부주의, 니어미스 혹은 아차사고, 부작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또 환자 안전에서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개개인이 어떻게 하느냐 혹은 개인 수준에서의 행동보다도 더 중요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의료진 혹은 어떤 팀이라든가 그 조직에서 환자 안전의 문화를 갖추는 것이고 이것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 7.1에는 몇 가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환자 안전을 환자 안전의 문화라는 어떤 조직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환자 안전만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환자 존엄이라는 개념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환자 안전의 긍정적인 환자 안전의 문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호 신뢰라든가 안전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여러 구성원 간의 공유된 인식에 근간을 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자 안전이 환자 존엄과 연결된다고 보았을 때 존엄의 상실은 환자에게 어드버스 이펙트를 가하는 에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환자 존엄과 관련된 내용은 혹은 이와 관련된 딜레마는 8번째 챕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박스 7.2에 있는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워크플레이스, 즉 근무 현장에서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흔히 개인적 요인, 상호작용적인 요인, 조직적, 문화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곤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개인의 실수나 어떤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실은 시스템이나 문화적 요인이 더 근원적인 이유로 작동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챕터의 시작부에 이야기했던 엘라의 사례와 같이 그 사례에서 외과 의사가 어떤 환자 안전에 관한 잘못된 행위를 한 것에는 강력한 위계적인 문화가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위험 조직, 영어로는 High Risk Organization이라고 이 책에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위험이 높은 수준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조직에서는 안전 관리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요인을 혹은 개인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스템 접근을 도입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스위스 치즈의 비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께서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그것을 검색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어떤 사고나 뭐 위험 관리에 활용되는 모델로서 환자 안전과 관련된 사고나 어떤 요인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핵심은 어떤 중첩된 방어와 보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그것을 모두 통과하여 어떤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각각의 치즈 슬라이스는 각각의 방어 수준 아래의 여러 가지 방어 수준을 보여줍니다. 환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어떤 공학적 보호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인간이라는 것도 하나의 보호 장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절차나 행정적 통제를 통해서도 환자 안전에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어떤 치즈 슬라이스의 구멍이 어떤 이유로든 정렬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러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느 한 층 혹은 어떤 하나의 보호장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층을 혹은 특정한 보호장치를 비난하는 것은 유용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층마다, 즉 개인이든 관계든 문화든 조직이 되었든 각각의 층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 완벽한 모든 걸 다 막아낼 수는 없고, 각각의 층마다 구멍, 스위스 치즈의 구멍과 같이 이렇게 대변되는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을 때 스위스 치즈 모델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원인은 보통 한 가지 요인이 유일하게 작동했다기보다는 개인, 대인, 시스템, 문화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챕터 시작부의 엘라의 내러티브를 살펴보더라도 그 학생이 어떤 한 명의 외과 의사가 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목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위계적 관계로 인해서 이 학생은 물론 그 현장에 있던 누구도 직접적으로 그 의사에게 뭐라 하지 못했다, 영어로는 챌린지 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한 명의 외과 의사가 위생 개념이 부족해서 일어났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개인, 대인, 조직과 문화 같은 요인을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여러 요인에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통 요인에 더해서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에는 전문직의 특이적인 것, profession specific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의 저자들이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의과대학생이 졸업을 하고 나서 병원에 들어가는 시기에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라든가, 지역사회에 있는 커뮤니티 약국에서 근무하는 것이 의료과실 혐의를 받는 어떤 위험 요인이라는 연구 등을 들면서 앞 전자와 같으면 어떤 의사와 관련된, 후자와 같으면 어떤 약사와 관련된 전문직 특이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근무환경적 요인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환경적 요인은 물론 어떤 개인적 요인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근무 환경의 특성 그 자체도 중요해서 긍정적인 근무 환경이 있을 때 환자 돌봄과 환자 안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밝혀진 바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는 보건의료계의 학생들이 어떠한 유형의 환자 안전과 관련된 딜레마를 겪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환자 안전 과오라고 제가 번역한 영어로는 Patient Safety Error를 둘러싼 딜레마입니다. 보건의료계 학생 및 수련생들은 이 책의 저자들에 따르면 보건의료 전문직이 실수를 범하여 환자 안전에 문제가 되거나 환자 안전을 위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보건의료 전문직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과오를 목격하였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그러한 과오를 범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적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스 7.6에는 여러 가지 보건의료계 혹은 학생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실수나 과오 등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처럼 어떤 크게 커미션과 오미션의 두 가지로 과오, 에러를 구분한다고 했을 때 흔히 언급되는 과오는 역시 어떤 무슨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에러, 즉 커미션에 의한 과오입니다. 특히 학생들은 보건의료 전문직들이 incompetent practice,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의료 행위로 인한 실수를 저질러서 환자 안전을 위반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언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의 예시를 보면 어떤 프로시저를 할 때, 그리고 혹은 의무 기록이나 검사 결과를 언급할 때, 혹은 안전하지 못한 처방 행위 등이 있는데 앞서서도 잠시 살펴봤지만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예로 들어 있습니다. 더 높은 고용량의 약을 투여했다거나 다른 환자에게 처방된 약을 투여했다거나 환자의 상태에 맞지 않는 약을 처방한 것을 학생이 목격했다라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를 박스 7.7 내러티브 1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페이션트 세이프티 에러를 둘러싼 딜레마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커미션과 관련된 에러의 유형에는 환자에게 잘못된 프로시저를 하는 경우, 여기에는 잘못된 어떤 사이트, 즉 대표적으로 왼팔인데 오른팔 등과 같이 아주 잘못된 어떤 신체 부위의 프로시저가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해서 프로시저를 하긴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로는 박스 7.7의 내러티브 두 번째의 내용인데, 간단히 요약하면 물리치료학과 졸업생이 환자의 어깨에 단파장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몸에 지닌 금속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을 잊었다거나 간호사가 침대를 지나치게 뒤로 눕히는 상황들을 그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수술과 관련된 상황으로는 환자 몸에 거즈를 남겨두는 것이라든가 시간이나 근무량의 압박 혹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환자에 대한 프로시저나 어떤 처치를 제대로 끝마치지 않고 대충 마무리하는 것 등의 상황이 이야기되었다고 합니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에러에는 간호사가 환자에 대해서 틀린 정보를 전달하거나 마찬가지로 역시 환자 인계의 문제일 텐데 그런 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도 환자 안전과 관련된 어떤 에러가 되겠고, 어떤 특히나 커미션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에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전문직, 의료진이 어떤 과오, 환자 안전에 대한 에러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학생들은 그 밖에도 다른 학생이나 트레이니, 어떤 수련생들이 환자 안전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다고 책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예시로 예를 들어서 동맥이 아니라
정맥에 캐뉼라를 삽입한 주니어 닥터의 이야기를 서술한 학생도 있었고, 심지어 이 경우에 그 환자는 잘못된 처치의 결과로 팔을 절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그래서 앞서 여러 가지 환자 안전에 발생하는 어떤 사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중첩됐다고 이야기한 스위스 치즈 모델처럼 여기에 의사의 실수 외에도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간호학과 학생은 다른 간호학과 학생이 마취된 아이에게 캐뉼러 삽입을 여러 차례 실패했는데, 그 결과 아이가 마취가 깨고 나서 신체적이나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겪은 사례를 목격하였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치의학과, 즉 치대 학생의 어떤 한 치대 학생의 목격 혹은 경험담에 따르면 어떤 다른 학생이 덴탈 웍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 환자가 궤양과 감염의 위험에 처한 경우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박스 7.7의 내러티브 3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로 다른 학생이 범한 어떤 환자 안전의 에러를 목격한 것이었다면, 그 세 번째 카테고리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역량 수준을 넘어서는 일을 하려다가 겪은 혹은 그로 인해 초래한 환자 안전 관련 딜레마를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스 7.7의 네 번째 내러티브에 보는 그런 이제 한 가지 호주 의과대학생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화자인 존과 동료들은 환자에게 캐뉼라를 삽입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결국 환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말았다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그러면 왜 자신의 역량 수준을 넘어서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환자 안전에 문제 혹은 관련된 사건을 일으키느냐라고 했을 때, 이 책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과오를 범하는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스스로의 이제 학습을 위해서 한다는 느낌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학생이 자기 본인의 필요나 자신감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의식 상태가 떨어져 있거나 환자의 질병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 혹은 외모나 위생 상태 등을 바탕으로 환자를 한 사람의 어떤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실수를 일으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